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리딩 파워 1강의 프랙티스 1 같이 볼게요. 일단 기억하시죠? 초반 세팅부터 한번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볼게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 자, 농사에서 물이라는 게 무지하게 필요하죠. 밑에 잠깐 보시면 irrigation. 우리가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가 관계죠. irrigation. 그러니까 그 농지에다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는 행위. 좋아요. 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 농사에서 물이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물이 중요하다는 게 흔히 말하는 관계인데, 요 물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 인도에서 농업적으로 어떤 혁신을 해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줄 볼게요. 자, water availability. 이게 주어죠. is 입니다. concern 관심, 걱정거리입니다. 자, 물의 이용 가능성이란 입니다. 아주 중요한 농업적 관심 혹은 걱정입니다. 어디에서요? 인도에서요. especially for 특히 무엇을 위해서요? cultivation of rice 쌀의 경작, 쌀의 재배를 위해서요. 사실 체크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해석상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거 없네요. 자, 2번 since 이후의 접속사로서 우리가 흔히 조금 짧은 단어 as나 가장 보편적인 단어 because 정도로 바꿨어도 되겠죠? 자, 그럼 접속사부터 떴으니 일단 컴마 찾고 한번 끊어 놓으시고요. since 뒤에는 주어랑 동사 있어야죠. 동사가 수동태네요. be, pp. 그럼 일단 뼈대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뭐 했기 때문에? 땅이라는 게 관계가 됐기 때문에, 즉 농지에 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여기까지예요. 자, 앞에 보시면요. 오직 44%만의 그 나라의 농업 용지가. 자, 지금 괄호친 부분이요. 앞으로 요 말 많이 할 텐데 제가 부분 표현이라는 말을 좀 쓸 거예요. 부분 표현. 44%, 100% 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즉 일부분 맞죠? 부분 표현이 뜨고 오브가 뜨면 그거 자체는 일종의 수와 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괄호에 묶어놓고 해석상 살짝 그 뒤에 나오는 명사한테 부연 설명만 붙여주시면 돼요. 말이 지금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주어는 누구냐? 부분 표현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일치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땅이라는 건 셀 수 없는 개념이고 단수 취급해야죠. 이거를 얼핏 오해해서 오브가 보이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무시하고 얘가 주어구나. 44%니까 1%가 44개 복수군. 요렇게 생각하시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아라고 쓰겠죠? 틀리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분 표현 플러스 오브가 뜨면 걔는 무시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한테 수일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석으로 돌아갈게요. 자, 오직 44%만의 그 나라, 즉 인도의 농업 용지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절반이 채 안 되는 농지만이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 수백만의 rice growers. 자, 누구는요? 쌀 재배하는, 즉 쉬운 말로 farmer죠. 수백만의 쌀 농부들은 자, must rely on 뭐 해야만 합니까? 의존해야만 합니다. annual monsoon. 중학교 때 몬순이라는 거 배워봤을까 모르겠어요. 세계지리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우기라고 표현을 하죠.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간. 매년마다 있는 우기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네요. 인공적으로 관계가 덜 된 농지는 자연스레 자연적인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관계라는 건 쉬운 말로 하자면 많이 내리는 비죠.
좋아요. 3번. 지난 30년 동안 though, however, 더 쉬운 걸로 but,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그러나는 2번 문장과 3번 문장의 역접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인도의 농부들은요 have faced, 마주했대요. 직면했대요. challenge, 요것도 독해할 때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challenge라는 말을 들으면 뭐 도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독해에서 challenge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부정적인 어휘입니다. 우리 앞 강의에서 역시 부정적인 어휘로 cost란 단어 얘기했었죠. 대가. challenge도 마찬가지로 독해에서 만나면 부정적인 어휘, 어려움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인도의 농부들은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즉 2번 문장에서 인공적으로 관계를 하고 인공적으로 안 되는 나머지 56%들은 뭐 하면 된다? 자연적인 관계를 하면 된다. 해결이 됐구나. 그러나 그럼 해결이 안 됐다 혹은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적 구성이죠. 자, 그럼 왜 어려운지 궁금하잖아요. 이유 주면 되죠. 자, 여기서 since, as, because가 같은 것처럼 여기서의 as도 이유의 접속사. 뒤에요. extreme weather events, 아주 극도의 날씨 상황이 언제요? 몬순 기간 동안에. 특히 뭘 포함해서? drought, 가뭄을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극단적이다 라는 얘기는 몬순 기간이라고 무조건 비가 막 원하는 만큼 펑펑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가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즉 안 좋은 날씨의 상황이라는 게 have become, 될 수 있어요. more frequent, 더 빈번해질 수 있어요. 자, 비동사나 become 동사나 마찬가지죠. 자동사로서 뒤에는 형용사 보호 항상 취해야 한다는 거. 부사 쓰면 안 됩니다. ly 붙이시면 안 돼요.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뭄이 종종 있었기에, 가뭄이 점점 더 빈번해졌기에 그랬기 때문에 농부들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네요. 인공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농지는 44%, 나머지 대부분 56%는 자연적인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뭄이 종종 빈번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졌다. 자, 4번이요. 자, 주어, 동사, 보어까지만 보면 물의 사용 계획이란 하나의 도구입니다. 끝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남은 건 수식이겠죠, 뭐. 자, 명사 뒤에 ing 붙으면 첫 번째 수식, 뭐뭐 하는 중인 도구. 자, 그럼 be used to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뒤에 보시면 help까지를 봐야죠. 자, be used to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럼 ing 붙었으니까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래요. 자, 뭘 도와요? thirsty reasons. 자, 지역은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야? 목마른 지역이죠. 즉, 가뭄이 든 그런 지역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물 사용 계획이랍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2009년에 인도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watershed management program. watershed 하시면 이제 뭐 물의 유역, 그래서 물유역 관리 프로그램, 전국적인 물유역 관리 프로그램, 이걸 인도 정부가 시작했대요. 자, 완전문 끝났고요. 동사 더 쓰고 싶어서 to be 붙였죠. 흔히 말하는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죠. 왜 그랬느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to promote more efficient water use, 더 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요. through, 뭘 통해서요? 첫째, 교육을 통해서요. 그리고 둘째,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요. 자,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흔히 말하는 몬순에 의존하는 56%의 쌀 재배 농부들을
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뭄기간 같은 경우에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교육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했단 얘기죠. 자, 이게 일단 하나의 혁신인가 봐요. 하나의 이노베이션, 혁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번이요. 자, 또 다른 혁신은 하고 나가죠. 좋아요. 그럼 자연스레 5번 문장은 뭐예요? 하나의 물 부족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정부가 취한 하나의 혁신이죠. 그럼 두 번째 혁신, 또 다른 혁신은 뭐냐? 자, 주어 보시면 상당한 progress, 진보가 has been made. BPP네요. 수동이네요. 이루어졌죠. 만들어졌죠.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veloping hybrid rice varieties. 일단 여기 옆에 빨간색 부분 좀 볼게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는 거. 목적어 앞에는 동사 써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 전치사와 목적어 사이에 한 단어만 쓴다면 뭘 써야 되냐?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동명사만이 사용 가능하죠.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in developing, 개발하는 데 있어서 hybrid rice varieties. 자, 하이브리드라는 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기차? 뭐 요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일단 생물학 용어고요. 잡종이나 교배종을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교배 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자, 나올 거 다 나왔고요. 명사 뒤에 that, 지금부터 수식 시작. 자, that은 뭐예요 지금? 바로 뒤에 동사부터 보이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앞에 선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얘밖에 없겠네요. 사물입니다. 자연히 that은 위치와 똑같은 단어죠. 해석. 근데 그것은 grow, 자랍니다. faster, 더 빨리 자랍니다. 그쵸? 교배에서 얻은 더 나은 품종, 교배종이니까 뭔가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grow faster, 더 빨리 자란대요. while, 뭐 하면서요? while 뒤에 ing 쓰면 뭐뭐 하면서. 그럼 while using less water, 물은 덜 쓰면서. 뭐 문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이 단어는 지금 어휘상 조금 중요하죠. 지금 인도의 그 농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물 부족이기 때문에 물은 덜 쓰면 덜 쓸수록 좋은 거고요. 쌀은요, 당연히 빨리 자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어휘 기억 좀, 내용상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주어는요, 바사마티라는 이름의 쌀 품종이래요. variety, 품종. 그럼 바사마티라는 쌀의 품종, 이건 메이철. 사실 여기까지 완전문 끝이에요. 메이처는 성숙하다 혹은 익어간다 라는 자동사로서 뒤에 보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일형식 자동사거든요. 그럼 사실 이 바사마티 라이스 품종, 쌀의 품종이라는 건 성숙해 갑니다. 즉, 익어 갑니다. 이러고 문장은 끝이에요. 즉, 밑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수식 구조죠. 한번 볼게요. A new drought resistant, resist, 저항하다, 에다가 ant 붙인 형용사네요. 그럼 새로운 가뭄에 저항하는 품종, 바사마티라는 이 품종은요, mature, 아주 잘 익어가요. About 30 days, 약 30일 익어가요. 이상하네요. 약 30일 더 빨리 익어가요. Earlier than, 비교급 떴죠? ER. 그럼 무조건 짝표현, than과 함께 써야죠. 자, 누구보다 30일 정도나 더 빨리 성숙을 해버리느냐? previous, 이전에 crossbreed varieties라는 품종, 이전에 있었던 요 품종보다 요 품종, 바사마티라는 품종이 더, 요 품종이 이전에 있던 요 품종보다도 30일 정도 더 빨리 익는데요. 자, 그럼 얘는 개량종인 거죠? 좋습니다. 다음이요. 자, farmers, 농부들은요, are already praising, be 플러스 ing, 진행형. 그럼 이미 칭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품종을요. 자, 명동명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수식이요. 자, 인도 전역에 걸친 농부들이
바꿔 말하면 인도의 모든 농부들은요, 이미 칭찬하고 있는 중이에요. The high yielding variety. 요 단어만 잘 알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좀 같이 볼게요. 이 단어는 워낙 다이어라서 유명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그냥 쭉 이어서 보시면 돼요. 일드란 단어는 첫째로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양보한다는 게 뭐예요? 내 거를 남한테 선의를 가지고 내 물건을 남한테 주는 게 양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왔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칩시다. 좋게 말하면 양보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항복하고요. 굴복한 거죠.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양보가 아니라 어떤 나라한테 우리가 항복하고 굴복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뭐 됐어요? 식민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그 나라가 시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나라가 생산해내고 산출해서 걔네한테 주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1번 양보하다, 2번 항복 굴복하다, 3번 생산 산출하다. yield, produce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produc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로 바꾸어서 생산량이 좋은 품종,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 첫 번째로요. 국가가 개입한 관계 개선이죠. relationship 말고요. irrig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개량 품종 혹은 혼합종 개발, 뭐 요 정도가 이제 그 디테일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practice 2로 넘어오시면 일단 주제부터 볼게요. 갈등 해결의 요소인 세심한 감정. 자, A, B, 갑, 을, 사람 둘 싸웠다고 칩시다. 갈등이죠. 그때 해결의 필수는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것보단 뭔가 공감이 필요한 거고요. 디테일이 필요한 거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일 경우에 더더욱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네가 맞고 내가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요런 포인트보다는 뭔가 공감, 감정, 요게 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할 때가 많죠. 들어가 볼게요. 역시 필기정리 미리 세팅 한번 해두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하나. 다시요. 여기 보시면 밑에요. it, for, to 보이시죠? 요 필기 한번 정리하셔야죠. it for to. 자, it 뒤에 for 플러스 의미상주어, to 플러스 원형. 이때 to v를 우리가 흔히 진주어, for 플러스 의미상주어, 이 부분을 의미상주어, 여기 있는 it을 가주어라 부르죠. 자, 의미상주어 가, 동사원형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즉, 순서대로 볼까요? for people, 사람들이 to resolve important conflicts, 아주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it may be impossible,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갈등을 해결해야 될 텐데 갈등 해결을 할 수가 없대요. 앞에 볼까요? without 명사가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이때 without은 두 단어로 but fo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똑같이 뒤에 명사가 없다면. 그럼 적절한 감정, 키워드 나왔네요. 감정이 없다면 사람들끼리 갈등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할지도 모른대요. 요걸 거꾸로 말하면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이다? 감정이다. 즉, 이 글의 주제 그대로 1번 문장에 드러난 거의 주제문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부연 설명 좀만 볼게요. 자, including 뭘 포함해서요? some caring, 약간의 caring, 돌봄, 양육 같은 걸 포함해서요. 자, 누구에 의한? each side, 양편에 의한.
자, 무엇을 위해서요? The welfare of the other. the other는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welfare, 우리가 복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복 정도로 해석하시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양편에 의해서 행해지는 약간의 케어링 같은 거, 돌봄 같은 것들을, 배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사람들이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요거 정도만 하나 볼까요? 옆에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걸 한국말로 양측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보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둘 다라는 뜻이죠. 그럼 뒤에는 당연히 두 명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한 명, 두 명. 두 명이니까 복수형 뜰 겁니다. 근데 다에서 두 명이다 라는 전제하에 양측 각각이라고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한국말에도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이 자리에 each라고 쓰고요. each는 한 명이기 때문에 단수형을 씁니다. 근데 웃긴 게 다에서 두 명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 두 가지 표현은 결국 동일한 뜻이죠. 둘 다,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 둘 다 두 명 전부 라는 뜻이 되니까 요거 하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ach 대신에 boss라고 쓰면 맞아요. 틀릴 거 없다니까요. 그 대신 side 대신에 size라고 써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if 하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갑자기 if가 나오면 이제 문법적으로 조건의 접속사구나 요거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연결어를 하나 삽입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예시를 들 때 자, 만약 이런 경우라면 요러면서 문장이 나갈 때가 많아요. 요런 거 하나 없지만 늘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is feeling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좋아요. feel이라는 감각동사, 유명한 자동사로서 뒤에는 항상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보어가 뜨겠죠. 자, ignored 무시를 당하는 이라는 pp의 형태네요. 항상 pp는 누굴 꾸밉니까? 감정 형용사의 pp는 감정 당사자를 꾸미죠.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요. 자, 통째로 해봅시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중이라면 안 끝났네요. 그리고 unappreciated 일단 appreciate 이해하다라는 동사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appreciated 이해되어진 이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 앞에 on이 붙어서 자기 자신이 상대방한테 이해되어지지 않고 무시되어진다라고 당신의 배우자가 느끼고 있다면 됐죠? 자, 만약 그렇다면 unaffable 아주 상냥한 do whatever you want dear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 뭐 자기야 뭐 정도라는 이 대사 자체가 주어가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은 may only make 오직 만들지도 몰라요. 목적어 상황을 만들지도 몰라요. worse 더 악화시킬지도 몰라요. 지금 해석을 좀 확 건너뛰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띵이라는 게 물건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만 띵 뒤에 s 붙이고 갑자기 문장 내에 등장하면 100% 그냥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ords는 bad라는 형용사 비교급이죠. MBCFT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make 뒤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 동사란 얘기죠.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 써주셔야 돼요. 부사 쓰면 틀리고요. 그래서 형용사 bad에 대한 비교급 worse, 즉 make things worse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아예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상황을 악화시키다.
당신이 원하는 아무거나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세요. 여기는 whatever라는 단어의 특징상 문법적인 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무조건 불안정 구조, 목적 없죠? 그럼 you want what, 네가 뭔가를 원한다. 그 what을 앞으로 빼서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 다시 거기다가 ever 붙여서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를 해라. do가 동사, 그리고 whatever부터 이만큼이 do에 대한 목적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자,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맘대로 하세요 라는 식의 말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대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멘트는 결국 뭐가 결여된 멘트일까요? 감정, 세심한 돌봄, 배려 이런 게 결여된 멘트겠죠. 다음 볼게요. 자, on exclusive reliance. rely on이라는 표현이 요 전까지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뭐뭐에게 의존하다. 그럼 그 rely를 명사형으로 써서 reliance 해도 뒤에는 똑같이 on이 떠요. 뭐뭐에 대한 의존. 근데 exclusive 뭔 뜻입니까? 배타적인, 독점적인.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only죠? 반대말은 뭘까요? inclusive.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함시키는 이란 뜻이죠. 반대로 포함시키는. exclusive. 독점적인, 배타적인. 그럼 오직 의존하는 것. 누구한테? cold rationality. 아주 냉정하고 냉담한 rationality. 합리성, 이성. 에게만 의존함은. 다시 as a means of. 요 표현은 잘 나오는 거라 옆에 미리 정리를 좀 해뒀어요. a means of ing. 뭐뭐하는 수단, 뭐뭐하는 방법. 이때 means는 동사 mean, 의미하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means가 단어예요. s가 복수가 아니고요. 앞에 보이시죠? ing하는 한 가지 수단, 한 가지 방법. 그럼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아주 냉정한 이성, 합리성에만 의존함은 좋은 걸까요? 벌써 이성이라는 말 나왔죠. 합리성이라는 말 나왔죠. 얘는 지금 이 글의 키워드인 누구랑 반대말일까요? 감성과 반대말이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뜰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이건 denies a success. denies. 사형식 동사로 여기 보시면요. deny, io.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deny, 부인하다, 즉 허락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denies, 허락해주지 않는다. us, 우리에게 access, 접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 어디로의 접근이요? important realms, 중요한 영역으로의 접근이요. 어떤 영역이요? 인간 경험이라는 영역이요.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컴마 찍고 without which. 계속해서 문법적으로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법 신경 쓰시길 바래요. 문법. 자, without which. 일단 첫째, which는 뭐예요? 무조건 앞에 있는 어떤 사물명사를 지칭하는 관계대명사겠죠. 그럼 일단 뭔지 모르니까 그것이라고 칩시다. without 붙었네요. 그것이 없다면. 자, 지금 전치사 떴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떴어요. 항상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구조가 오죠. 해석해 볼게요. 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may be unable to deal with.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명, 동, 명. 다 나왔습니다. 완전 구조. 자, 뭐가 없다면, 자,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차이에 대처할 수 없을까요? 지금 선행사는 access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 경험이라는 이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접근, 이게 없이는 우리는
양자 간의 차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접근할 수 없겠죠. 즉, 갈등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요. 4번 볼게요. 자, 감정이란 give, 또 사형식 동사 줍니다. us, 우리에게 clues, 단서를 줍니다. 자, 지금 키워드 나왔고요. 정확히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반대 개념이죠. 아까 3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차가운 이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경험이라는 영역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그 접근이 없이는 우리는 양자 간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연결어가 없다고 해도 여기다가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허나 however 아니면요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이런 식의 연결어 정도는 삽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갈게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감정이란 줍니다.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자, 무엇에 대한 단서냐? about, 전치사 떴죠? 전치사 뒤에 명사 뜰 수 있어야 되고요. 명사 자리에 의문사절 쓸 수 있다 그랬죠. 의문사절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첫째, 어떻게 우리가 대접받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단서. 이 두 가지를 감정이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대요. 여기도 문법적인 요소로 how 뒤에는 항시 완전절, 반면에 what 뒤에는 불완전절, 목적어 없네요. 그쵸? 자, 5번 뼈대만 보시면요, husband, 남편은 maybe, 일지도 몰라요, be in need of, 여기 보시면요,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수거적 표현이죠. 뭐뭐를 필요로 하다. 자, 남편은 아마도 필요로 할 겁니다. A를요. 근데 less가 보이네요. A를 덜 필요로 할 겁니다. less의 짝표현 되니겠죠? 자, 뭐보다? B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A를 덜 필요로 할 거예요. 이걸 바꿔 해석하면 A보다는 B를 더 필요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눈에 보이는 건 less니까 항상 than 보이면 부등호부터 효율적으로 치세요. 지금은 less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거꾸로 less 대신에 만약에 more라고 썼다고 칩시다. 그럼 뜻이 완전히 반대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얘를 more라고 바꿔놓고 of 뒤에 있는 B를 앞에 쓰고 of A를 다시 뒤에 쓰면 결국 뜻 자체는 똑같죠. 여기도 역시 어휘 문제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less를 more로 바꿨으니까 틀렸군 이라는 암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less를 more로 내놓고 A, B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뜻 자체는 똑같은 거죠.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무시당하는 혹은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한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은 덜 A를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설명이죠. of why he feels that way. 왜 그가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필요해요. 덜 필요로 해요. 자, 뭐보다요? in need of a weekend. in need 생략됐고 of a weekend 병렬 구조죠. 주말보다, 주말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자, 어떤 주말입니까? with his wife. 자신의 아내와의 주말이요. away from work and children. 일이나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아내와 단둘이 있는 주말. 그걸 필요로 하는 것보단 왜 그가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은 덜 필요로 한대요. 덜 필요로 한대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결국 더 필요한 건 아내와의 주말이고요.
이게 좋은 거죠? 플러스죠. 덜 필요로 하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죠. 요게 마이너스죠. 얘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성이죠. 얘는 바꿔 말하면 뭘까요? 감성이죠. 그럼 이성과 감성,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둘의 관계는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요. 갈등을 해결할 때 결국 필요한 건 무엇이다?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이성이 아닌 감성이다. 요거 이 글의 주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연결어 문제, 문법 문제. 얘는 출제할 만한 요소가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필기 정리하시면서 별표 하나 체크해 놓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